이제 볼게요. 잘 했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낯설어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데 전기 파트에서 선생님이 이 정도는 한번 풀어보자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전기 파트에서 전기 파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융합되면 뭐가 나올까? 실제로 전기랑 가장 많이 융합될 수 있는 게 발열량, 열입니다. 그래서 열과 합체됐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역학적 에너지는 전환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때 1번 문제는요. 에너지는 보존되고 전환만 될 수 있어.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열에너지와 전기 에너지 사이에 서로 전환 관계를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는 목적이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야 라고 한다면 꼬맹아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전기 제품들을 뭐라 그러니?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목적으로 만든 전기 제품들을 싸잡아 전열기라고 얘기한다. 이 정신 나간 놈들아. 그래서 전기 방석, 전기 난로처럼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목적으로 만든 걸 우리가 전열기라고 얘기하죠. 되냐?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가 얼마만큼의 열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우리가 열 에너지는 중학교 2학년 때 열량이라고 배웠고요. 열량은 CM 델타 T로 계산할 수 있어. 단 이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열량 단위는 뭘로 나와? 뭘로 나와? 열량 단위는 킬로칼로리 또는 칼로리로 나오지. 하지만 에너지 단위는 줄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킬로칼로리랑 칼로리로 나왔을 때 이걸 무슨 단위로? 줄 단위로 환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 거잖아. 그러면 우리 알아요. 열의 일당량이라고 하는 1kcal가 몇 줄의 1과 같니? 얼마? 4200줄. 여기서는 2200줄이라고 했지만 원래 열의 일당량은 4200줄이야. 그래서 자, 1칼로리는 4.2줄이랑 같아. 그러니 여러분들이 구한 열량 단위가 킬로칼로리면 거기다가 4200을 곱해야 줄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구한 단위가 칼로리면 4.1을 곱해서 줄로 바꿔서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 발생했는지 보면 돼. 근데 자,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전열기도 있지만 사실은 중학교 2, 3학년 때 주로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꿨냐면 비대 에너지로 바꾸는 목적으로 뭐 썼습니까? 조명장치 썼잖아요. 그래서 꼬마 전구 같은 거 썼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 에너지를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억해 보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열 에너지 전환되는 장치를 본 거죠. 자, 그중 단위 시간 동안에 그래서 사용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뭐라 그러냐? 전력으로.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열 에너지 발생할 수 있어? 요거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1번이에요. 자, 그럼 그 중에서 한 학생이 100g의 물에 넣은 다음에 30V의 전원장치에 15ohm짜리 니크롬선을 연결해서 전열기에 의해서 물이 가열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당 물의 온도 변화를 측정한 게 A 그래프예요. 자, 그랬더니 그 옆에 또 다른 친구들이 같은 용기에 같은 양의 물을 집어넣고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를 봤더니 같은 시간에 온도 변화량이 훨씬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온도 변화가 더 컸다는 얘기는 발생하는 열의 양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고 발생하는 열의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요. 꼬맹아, 물의 양이 똑같고 물질도 똑같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기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서 단위 시간 동안에 사용되는 전력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쵸? 전력 구하는 식 P는 불러 V, I 또는 I 제곱 R 또는 R분의
A제곱.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거기에서 저항의 크기가 같다면 저항의 크기가 만약에 일정한 I를 사용했다면 전압을 높이거나 전류를 높이는 방법으로 열을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1번 전원장치의 전압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래서 저항값이 큰 니크롬손을 사용하게 되면요. 이때 저항값이 커지면 전력은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발생하는 전력값이 줄어드니까 열 에너지를 감소할 수밖에 없어. 그럼 거꾸로 온도는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물의 양을 100g보다 더 많은 물의 양을 공급하면 전기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발생한 열의 양이 똑같아. 그렇다면 물의 질량을 증가시키면 온도 변화를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됐어. 그래서 이 그래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온도를 측정하는 시간 간격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온도가 바뀔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스타이로폼으로 만든 컵 대신에 유리컵을 사용하면 그런데 스티로폼은 보온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열이 발생했을 때 밖으로 잘 못 나가는 단열 제품이야. 근데 유리로 사용되면 밖으로 발출되는 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됐어. 그래서 물의 온도를 높이는 열 효율을 낮춰버려요. 그래서 온도 상승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되겠어?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열은 이동합니다.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반드시 열이 이동하고 그 열의 이동 방법에는 우리 봐라 세 가지 있어. 전도, 대류, 복사열. 자, 어떤 방법이든 이 방법들을 통해서 열을 빨리 이동시키는 게 열 전도율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 전도율 차이 때문에 똑같이 한겨울에 놀이터에 있는 당연히 나무 벤치와 금속 벤치에 앉았을 때 차갑다는 느낌이 다른 이유가 열이 전달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야. 맞아. 네, 그러면 이러한 열 이동을 만약에 차단한다면 열을 한 곳에 보관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뭐 시킨다 그러니? 단열시킨다 그래. 이 단열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도구가 뭐냐면 보온병이야. 맞지? 그러면 보온병은 전도, 대류, 복사를 어떤 구조로 차단할 수 있니? 이걸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나요? 2학년 때 배웠나요? 그렇죠. 자, 그 중에서 보온병의 구조 중 단열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썼던 게 뭐다? 이중막 구조다. 반드시 두 겹으로 만들어서 중간을 끊어라. 그리고 그 중간에는 뭐 집어넣어라? 아무것도 없는 진공으로 만들어라. 이게 단열하는 원리다. 그렇다면 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 진공으로 만든다면 열 이동 방법 중에 뭘 차단한 거니? 뭘 차단한 겁니까? 그렇죠. 이중막 구조와 진공으로 만드는 이유는 바로 전도와 대류를 통해 열이 이동하는 걸 막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복사만 막으면 돼. 됐어? 복사만 막으면 되니까 안쪽에 뜨거운 물에서 열이 나오려고 하면 이걸 거울과 같이 매끄러운 물질에서 열을 복사시켜서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을 은도금으로 하는 이유는요. 열이 복사돼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원리를 이용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열이 이동하는 걸 차단할 수 있대요. 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들 가시면 3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실은 큰 문제는 5개지만 거기에 꼬리 문제가 있어서 9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도 문제, 과학도 문제, 인성 한 문제지만 사실은 수학에도 2문제씩 꼬리 문제가 달려있을 거고 과학도 큰 문제 하나에 2문제씩 꼬리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총 9문제를 푸는데 30분 안에 9문제를 푼다는 얘기는 대략 한 문제를 3분 안에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그래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하는 대조군과 그래서 비교군을 정확하게 설정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그런 생각까지도 좀 해봐. 자,
다음 그림은 저항이 각각 다른 3개의 니크롬솔을 장치한 그래서 단열 기구 안에 물 집어넣고 온도가 올라가는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각각의 컵을 보시면 그 컵이 무슨 연결되어 있냐면 병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뭐가 똑같니? 오명아, 저항의 병렬 연결 구조야 얘는. 맞아? 자, 저항의 병렬 연결 구조에서 뭐로 똑같습니까? 뭐가 똑같니? 크게 얘기해. 전압이 일정해요.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저항이 큰 쪽은 전류가 작게 흐를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때 열을 발생시키는 단위 시간 동안 열을 발생시키는 전력은요 R분의 I 제곱이잖아요. 되겠어? 네. 그래서 R분의 I 제곱 또는 R분의 R분의 I 제곱이 아니고 R분의 V 제곱이죠. 자, 병렬 연결은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은 일정해. 그러니까 저항이 작을수록 열이 더 많이 발생해서 더 뜨거울 거예요. 이런 얘기 할 거잖아. 되겠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보시면요. 1번 여기에 가나 다에 걸려있는 전압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24V예요. 어렵지 않게 계산하셨어야 되고요. 두 번째 여기에 다에 35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물의 온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얘하고 대조하기 가장 좋은 건 물량이 똑같은 가입니다. 가와 가는 물의 양이 100g으로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CM 델타 T에서 어차피 물질의 종류 똑같고 물의 질량도 같기 때문에 곧 받는 열량이 온도 변화와 비례한다. 되겠어? 이렇게 비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다에서는요 저항이 3배 크기 때문에 전류는 3분의 1로 줄어야 되니까 0.8A고 이때 온도 변화는요 라고 했으니까 전류가 3배 줄었으니까 발생한 열의 양도 3배 줄어요. 그래서 9.6도 상승했을 거야. 이렇게 계산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만약에 다의 저항이 30이 아니고 50으로 저항을 5배 크게 하면 흐르는 전류는 5분의 1을 주니까 0.48이고요. 이때 온도 변화량도 그래서 5분의 1 줄어서 5.76도 상승해요.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가끔 가다가 출석 면담이든 10층 면접이든 차원에 대한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우리는 일반 물리에서는 차원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단위 또는 물량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1뉴턴이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래서 1뉴턴이 뭐니?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옛날에는 1A가 뭐니? 엄청 많이 물어봤고 요즘은 1뉴턴이 뭐니?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시죠. 뭐라고 대답할래요? 1뉴턴이 뭐니? 한동안은 1A가 뭐니를 엄청 많이 물어보시다가 요즘은 1뉴턴이 뭐니를 엄청 많이 물어보십니다. 되겠어? 막상 대답하려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요. F는 뭐예요? MA예요. 그래서 1뉴턴은요 1kg짜리 물체에 가속도를 1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힘의 크기를 1뉴턴으로 정의한 거야. 알겠어? 1kg짜리 물체에 가속도를 1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힘의 크기를 1뉴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알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국제 표준 단위 안에 뉴턴은 들어있지 않다. 혹시 뉴턴의 실제 단위가 뭐니? 라고 하면 단위가 길고 복잡해서 뉴턴으로 바꿔 쓴 것뿐이야. 되겠어? 국제 표준 단위 8개 중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 MKS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단위 다 바꿀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표준 단위 중에서 M은 거리 단위가 미터가 표준 단위야. K는 질량 단위의 표준 단위는 킬로그램이야. 시간의 표준 단위는 초로 표현해야 돼. 우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1뉴턴은 1kg짜리 물체를 1이라는 가속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힘의 크기로 실제 단위는 1kg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게 뉴턴의 실제 단위라고요.
알겠어? 이게 뉴턴의 실제 단위입니다. 알겠냐? 이게 너무 길고 복잡해서 과학자 이름으로 바꾼 게 뉴턴인 것 뿐이죠. 원래 단위는 입니다. 그렇다면 1줄이라고 하는 줄 단위, 원래 줄 단위는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줄은 1뉴턴의 힘으로 1m 밀고 갔을 때 생기는 물리량이잖아. 맞아? 네. 물체에 1뉴턴의 힘을 줘서 1m 밀고 갔을 때 생기는 물리량을 1줄이라고 한 거잖아. 그렇다면 여기서 뉴턴의 단위가 이거니까 여기다가 미터를 곱하시면 이게 줄의 실제 단위라고요. 되겠어? 그래서 줄의 실제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센트, 제곱이 복잡해서 쓴 게 줄 단위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차원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들어 단위를 조금 물어봤던 게 뭐냐면 비열 단위가 뭐냐? 이런 거 물어봤었어요. 됐어? 비열 단위 얘기해 보세요. 보시는 거죠. Q는 C암탁이니까 C는 M 델타 T 분의 Q잖아요. 그래서 단위를 얘기할 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예요. 또는 칼로리 퍼 그램 도시예요. 됐어? 하지만 도시는 표준 단위가 아니야. 됐어? 원래 온도의 표준 단위는 뭐게요? 켈빈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들어가면 돼. 알겠니?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열의 표준 단위를 얘기한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차원을 가끔 물어보기 때문에 선생님은 전력의 단위를 물어본 거죠. 전력은 단위 시간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요. 단위 시간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로 1초 동안에 한 일의 양과 같은 개념이에요. 되겠어? 그래서 둘의 단위 똑같이 와트다. 알겠습니까? 네, 라고 하는 이 와트라고 하는 전력은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한 거니까 볼트 곱하기 암페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되겠어?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여러분들 전력의 이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사용된 전력은 소비 전력이고 만들어내는 전력은 생산 전력이고 뭐 됐어? 자, 전선을 통해서 오면서 손실된 건 손실 전력이고 이렇게 앞에 수식어는 붙지만 구하는 식은 똑같습니다. 됐어? 네, 구하는 식은 다 똑같이 다 전력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밑에 꼬마 전구에 백일 전구에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겁니다. 그랬는데 특이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전류와 전압 사이에 우린 중학교 2학년 때 비례관계가 있어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저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니? 저 그래프의 기울기 뭡니까? 안 들려.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네, 저항분의 1이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저항의 역수값을 얘기합니다. 알겠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저항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가 1V이던 2V이던 3V이던 저항값은 일정했잖아. 근데 거기에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네. 그렇다면 얘는 그래프의 모양이 어쩌든 상관없이 저 기울기는 저항일 건데. 그치? 저항의 역수일 텐데 점점 얘는 기울기가 뭐 해주고 있니? 완만해지고 있어. 다시 말해 저항이 뭐 해주고 있니? 커지고 있지 새끼야. 그래서 얘는 점점 저항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의 니크롬선의 저항은 일정하다고 배웠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니까 그렇게 배우는 거죠. 됐어? 저 하나의 물질의 저항이 됐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억해봐.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 선생님한테 4가지 배웠어요. 배웠다고 얘기를 하라고. 저항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4가지 요소 뭐 있니? 비저항, 그 다음 길이, 단면적, 온도입니다. 됐어?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면적하고요. 그 다음에 굵기하고 길이하고요. 온도하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종류에 의해 결정되는 비저항 값인데 자, 여기 보시면 어떤 하나의 물체의 저항 값이 바뀝니다.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전기 제품 사용하다 보면 점점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도가 달라지면 그것 때문에 온도에 맞는 비저항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항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저항이 커지고 있는 거야. 전압에 따라서 열이 발생하니까.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연결했는데 이때 저항의 크기가 같은 꼬마 전구 2개 연결했어, 꼬맹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100V를 걸었어. 그럼 이 새끼의 꼬마 전구의 저항이 얼마인지 몰라도 어차피 저항이 똑같기 때문에 직렬 연결 회로도에서는 전압을 1대1로 나눴어. 그러니까 얘는 50V, 얘는 50V야. 이때 얘 저항이 얼마냐? 얘 저항이 막 바뀌거든요. 되겠어? 그럼 50V를 걸어줬을 때 얘 저항이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50V에 해당되는 뭐를 읽으시면 돼? 전류값을 읽어보세요. 50V에 해당되는 전류값이 얼마냐면 0.4A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저항이 200ohm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어. 알겠어? 그래서 이 새끼 하나가 200ohm이구나 이 순간.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라는 그래프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ohm의 법칙은 저항값이 일정한 어떤 회로도에서의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한 거야. 근데 실제로는 저항값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온도에 따라 저항값이 바뀌는 비용 저항일 때는 이렇게 구한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전력이요.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했으니 얘 얼마? 50V에 얼마라고 해서 0.4A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계산하시면 20W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해되겠지? 이런 문제야. 이런 문제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항이 일정한 물체만 봤다. 근데 실제로는 저항이 온도에 따라 바뀔 수 있구나. 그랬을 때 저항은 이렇게 찾아야 된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된다. 여기까지 나오면 엄청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알고 가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오시면 이건 한번 기출된 문제입니다. 됐어? 기출됐던 문제인데 자, 1초당 300톤 어제 일과에 어떤 애가 1톤이 몇 킬로그램이에요? 이걸 아직도 질문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1톤은 1000kg인 거 우리도 알아요. 되겠어? 여러분들도 웃기죠? 저도 웃겨요. 자, 300톤이라는 거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그램의 물이 있어요. 그래서 1초에 이만큼의 물이 50m에서 낙하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치면 당연히 얘가 가지고 있는 요번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러니 얘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 위치 에너지가 얼마인지는 mgh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n, g, h 그래서 이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데 거기 가로 읽으셨습니까? 얘는 그래서 100%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게 아니고 효율이 20%랍니다. 그러니 이 중에 20%만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수력발전소야.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0.1을 곱하셔야 이때 발생한 전기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더라. 되겠어? 요즘은 열 효율도 준다. 거기에 맞춰 계산해라.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얼마 나오니? 3 곱하기 10의 7승 줄인가요? 되겠습니까? 이만큼의 전기 에너지 발생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이번 문제가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풀었다고 쳐. 되겠어? 자, 우리는 이렇게 계산했고 1초당 발생한 전기 에너지니까 얘는 전력으로 계산해서 이거고 킬로줄로 주세요. 그래서 공세개 지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1번 답입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물이 떨어지면서 물의 온도가 상승한대. 자, 이물은 떨어지면서요. 20%는 전기 에너지 그리고 80%가 열 에너지가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20%만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다는 건 그걸 뺀 나머지 80%는 뭔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80%가 낙차를 하면서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 발생했다는 얘기야. 그러니 발생한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에 비해서 4배 크네. 그러니까 열 에너지는 12 곱하기 10에 얼마입니까? 7승 줄만큼에. 되겠어? 매 초당 열이 발생해야 된다는 얘기야. 되겠지? 그랬을 때 물의 온도가 몇 도 상승합니까? 아까 했던 그 열 계산하는 거 Q는 CM 델타 T고 됐어? 이렇게 계산하면 꼬매나 킬로칼로리로 나와. 우리가 물의 비열을 킬로칼로리로 외웠기 때문에 킬로칼로리 나와. 근데 줄로 바꾸려면 여기다가 얼마 곱하면 돼? 4200을 곱하면 되는데 얘는 1칼로리를 2.2 줄로 보래. 그러니까 얘는 2200을 곱해서 줄로 바꿔주면 돼요. 됐어? 그 값이 얼마 나온 거냐면 12 곱하기 10에 7승 되면 돼. 이런 얘기 한 거야. 납득되겠어? 하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의 비열은 1로 바꾸요. 그리고 물의 질량은 3 곱하기 10에 5승으로 바꾸요. 그리고 온도 변화에 2200을 곱했더니 이 값 돼요.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온도 변화는 대략 0.1도 올라요. 뭐 이런 얘기야. 이해되겠어? 네. 놓친 부분을 빨리 확인하죠. 그동안은 중학교의 개념에서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100% 전환됐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일부만 전환되죠. 그걸 효율로 준다. 그걸 뺀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손실되는 거다.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수력발전소 주변에 있는 물의 온도가 상승한다. 그 상승하는 물의 온도도 생각해보자. 알겠어? 이런 얘기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1번에서 생산된 전력을 이만큼의 전압을 걸어서 송전한다고 했을 때 전력 손실이 10% 있다고 치자. 그러니 실제로 전기 에너지를 이만큼 생산했는데 꼬맹아 전기 에너지 이만큼 생산했는데 그 중에서 오는 길에 10%는 또 손실이야. 그래서 그러면 손실 전력은 얼마냐면 10%니까 얼마입니까? 3 곱하기 10에 7승 10%니까 3 곱하기 10에 6승 줄만큼의 손실이야. 맞아? 전기 에너지 중에 10%가 손실되면 요만큼이 손실됐다는 얘기야. 됐죠? 요만큼이 손실됐습니다. 이때 저항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데 전력은 꼬맹아 R분의 V 제곱이니까 R은 P분의 V 제곱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되겠어? 그래서 전력이 3 곱하기 10의 7승분의 전압은요 라고 했는데 얘 전압을 얼마 줬냐면 6 곱하기 아니죠. 손실 전력이 6승이라고 그랬죠. 자, 전압이 V 제곱이니까 6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제곱이요.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날려보시면 그죠? 얼마입니까? 12 곱하기 10의 2승이네요. 되겠어?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답이 틀렸습니다. 12가 아니고 120, 1200으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있는 이 답이 잘못 나왔습니다. 1200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류가 다르죠. 응? 전류가 다르죠. 전압이 다르죠. 여기서는 그 전압으로 송전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걸 쓸 수 있는 거야. 원래는 지나가면서 전압이 바뀌니까 우리가 전류를 썼는데 여기서는 송전 전압을 이렇게 줄게 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야. 성전할 때 전력이 10분의 1만 쓰는 거. 손실 전력이 이만큼이라고. 손실 전력이 이만큼이라고요. 그래서 손실된 전력은 저항이 얼마일 때 발생한 걸까? 이거 물어본 거잖아. 네, 그래서 그때의 저항을 구한 거예요.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갈게요. 6번 문제 제대로 해결을 하셨을까요? 아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항을 결정하는 거 단면적과 길이라고요.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회로도에 있는 저항을 정육면체 모양을 가지고 있는 물체로 준 거야. 정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는 아이를 회로도에 이렇게 저항체로 연결을 해서 회로도에 연결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때 한 변의 길이가 L이었었는데 이 한 변의 길이를 L이 아니고 2L로 해서 부피를 8배 크게 한다면 이런 얘기야. 되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물질의 종류는 똑같은데 단지 한 변의 길이를 2배씩 증가시켰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때 단위 시간당 온도 증가량은 몇 배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발열량 CM 델타 T만큼 생겼을 텐데 요거 한 변의 길이를 2배씩 하면 달라지는 게 뭐냐? 달라지는 게 뭘까요?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 되겠어? 저항값이 바뀌죠. 저항은 단면적분의 길이인데 됐어? 네. 한 변의 길이가 2배씩 커졌으니까 면적이 4배 커지고요. 길이는 2배 커져요. 저항체가. 그러니까 저항의 크기가 2분의 1로 준 겁니다. 되겠냐? 열을 발생할 때 그 열은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전력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데 전력 돼서 VI로 계산하든지 R분의 V제곱으로 계산하든지 I제곱 R로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때 저항값이 처음보다 2분의 1로 준다. 되겠어? 자, 그래놓고 동일한 전압으로 준다? 그럼 이거 보시면 되죠. 전압은 동일한데 저항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전력은 2배 커져. 되겠어? 그러면 전력이 2배 커지는데 그것만 바뀔까? 아니죠. 한 변의 길이를 2배씩 한 같은 물체의 정육면체를 만들려면 이 재료도 커져야죠. 되겠어? 얘는 이때 부피가 V라고 하면 한 변의 길이를 2배씩 크게 하면 부피가 8배 커졌다니까? 부피를 8배 크게 하려면 재료도 8배만 해야죠. 그러니까 질량이 8배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러면 질량이 8배 커지기 때문에 온도 변화는 4분의 1로 줄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겠지? 이런 느낌이야. 마지막 요것만 할게요. 2번. 만약 전압 대신에 전류가 같다고 한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전류가 같다면 저항이 2분의 1로 줄였으니까 발열량이 2분의 1로 줄어야 되고요. 질량이 8배 커졌으니까 온도 변화는 16분의 1로 줄어야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 있으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하고 복도에서 만나죠.